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대선이 한 자릿수 남았습니다. 9일 앞으로 딱 다가왔는데 먼저 저희 후보 지지도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 윤석열 후보가 소폭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2주부터 계속 흐름이 딱 붙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없이 딱 붙어서 가고요. 이번 조사를 보는 분석 포인트 혹은 의미를 보자면은 이제 선거 캠페인이 이제 절반을 이제 쇼트트랙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보통 선거 캠페인 2주차에는 이제 디베이트 위크라고 해서 토론이 많이 좀 잡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두 차례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토론이 있었죠. 토론에 대한 평가, 또 토론을 포함한 캠페인, 양 후보, 주요 후보들 캠페인 평가 이런 캠페인에 어떤 총평이 이제 전반전을 좀 한 매듭 짓는 또 이제 후반전을 이제 보는 거고 이 결절점, 분기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단일화 되네 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결렬 선언이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의 흐름도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흐름이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했던 게 과연 이 구도가 그대로 투표일까지 가느냐, 투표 선택일까지 가느냐였는데 이제 이 구도가 그대로 가는 걸로 거의 좀 정리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조사가 진짜 조사다. 지금까지 이제 보자면 D-100일 때는 어떻게 했는데 70일, 50일, 한 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선거일을 단단히 앞둔 이제서야 나오는 흐름이 진짜 예측의 흐름, 결과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로서 여론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좀 볼 수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남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문제 이제 3일 후에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볼 길이 좀 힘든데 그만큼 이번 대선에 때 불확실성 진짜 참 예측하기 어렵다. 그건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캠프 입장도 그렇지만 저희처럼 이제 여론을 살펴보는 조사 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지난주에 두 번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초와 주 후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주 후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가 가장 화제였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다소 주춤했다가 주 후반에 8.6%로 또 올랐거든요. 역시 그 야권 단일화 결렬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주 후반 조사는 목, 금, 토, 일 4일을 했었고 이제 야권 단일화 결렬을 일요일에 있었는데 일요일 하루 영향으로 이제 나머지 3일과 어떻게 비교한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도 나름의 어떤 팬덤이라는 팬덤 그 지지 이유란 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양정당의 어떤 양정당 주요 후보의 어떤 비호감, 나름의 또 도덕성, 전문성이라는 나름의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이 나름 이제 10% 두 자리는 되지 않지만 그 단단히 숫자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가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본격적인 시험 구간,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요. 이를테면 이제 단일화는 결렬되어서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구성을 보자면 그 안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로 이탈이 될 건데 그 규모나 층이 얼만큼 될 것이냐.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40%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탈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얼만큼 윤석열 후보가 좀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또 한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랬지만 1년의 정치개혁안을 냈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도 하나의 대안 내지는 선택지가 아니냐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양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좀 압박이 들어올 텐데 그 압박에서 과연 이 지지율이 그대로 견조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약세 혹은 이보다 좀 떨어지면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흐름도 매우 중요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흐름은 결국 이제 양 후보의 지지율 성패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 상황이죠.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야권 단일화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야권 단일화가 끝내 결렬이 된다면 앞으로 후보들의 지지율에 각각 어떻게 좀 영향을 주리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 단일화 이슈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소멸이 이미 이슈는 좀 소멸이 예. 된 거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봐지고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이미 한때 이제 10% 중반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예.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캠프 내홍, 또 이재명 후보도 덩달아서 이제 네거티브가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10% 중반까지 갔었는데 이제 이미 단일화로 이제 이슈는 좀 소멸이 되었고 예. 이미 그 이슈는 이미 충분히 선반영은 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추가 동력의 어떤 모멘텀이나 추가 동력할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쪽으로 의견을 좀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 또 정치 개혁 그래도 이재명 후보 아니냐는 층으로 유출이 있음 있지 더 이상 추가로 그 올라가기는 조금 빡빡한 상황 아니냐 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요. KSOI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ARS 자동응답 그리고 전화 면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ARS 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기록했고요. CG 바꿔서 전화 면접 결과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또 좀 벌어졌습니다. 뭐 저희가 자주 이런 이슈폴폴에서 소개를 했던 한국갤럽 결과에서도 그랬고 보통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이 결과와는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이제 예. 답을 하는 게 맞을 싶은데 이제 그 KSO에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면접과 ARS 방식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제 예.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 보면 이제 오차 범위 밖 결과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네. 지난 이 조사가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진행했었는데 단일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결렬 선언이. 예. 그렇다면 거기서 요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 조사 보면 지난주 이제 주말에 발표됐던 몇몇 조사를 보면은 KBS 한국리서치 보면 소수점까지도 딱 같았거든요. 예.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2% 내에, 2%포인트 내였는데 이렇게 오차범위 밖 오차범위 밖이라면 뚜렷한 뭐 우열이 있다, 앞선다 뒤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 한국 KSOI 조사에서는 우열이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결과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좀 곤혹스럽고요. 예.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개인 지지율에서는 36.1%지만 네. 당선 가능성에서 보면 또 46%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 개인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의 이격이 10%포인트 이상 나는 것은 저로서도 참 해석하기가 좀 곤혹스럽고요. 물론 그 개인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은 거의 비례해서 가기도 하고 1위 후보가 좀 더 이제 받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오차 범위 밖 결과인데도 당선 가능성에서는 둘간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샤이 윤석열이 있다는 것이라고 샤이 윤석열이 있다. 그렇죠. 이제 개인 지지율에서는 뭐 오차 범위 밖 결과지만은 당선 가능성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응답은 46% 있다는 것은 10% 정도 포인트, 10% 포인트 정도 윤석열의 지지율을 은폐 혹은 밝히기 좀 불편해한다는 그런 측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조사의 의미를 굳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항상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동시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한다면 패턴과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인 최근에 ARS든 면접이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왜냐하면 선거일이 다가오면은 면접 조사든 ARS 조사든 거의 비슷한 구간으로 수렴합니다. 네. 어딘가에 있을 실제 결과에 비슷하게 수렴하는데 TBS KSOI 조사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그 면접 방식에서는 유달리 좀 낮았다. 예. 저도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이거는 KSOI에서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를 진행한 당사자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요. 예, 참 여론조사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이번 대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면접조사든 자동응답 방식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예. 좀 나오고 어느 한쪽도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는 그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그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저도 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오차범위 밖 결과를 좀 보인 예. 최근 나온 조사 중에서 유일한 조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이번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가져와 봤는데요.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5.4%입니다. 의향이 없다가 지금 3.6%인데 실제로 선거날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네. 투표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그 규범적 응답이라 그래서 좀 정답을 좀 찾아가는 네. 그런 성향도인데 실제로 이제 투표 의향이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5.4%가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실제 투표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의미 있다 혹은 관심 있다 권리 행사하고 싶다는 그 의견이 좀 높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싶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지난 그 투표율이라는 거는 네. 경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제 그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지난 19대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7.2% 보였는데 그때 이제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있어서 예. 이제 투표장에 나올 동인이 좀 분명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이제 이렇게 예. 그 둘이 붙었을 때가 75% 정도 나왔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실제로 투표율과 지지율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 지지율이 아니라 예. 적극적 투표 의사층 또 투표율과 이제 지지율을 이 둘 간의 교차를 해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음입니다. 이제 실제 득표는 현찰이고요. 근데 음을 현찰로 교환하는 과정이 투표죠. 예. 즉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표본의 얼마나 대표성, 대표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응답의 진실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투표율 변수까지 봤을 때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 투표율 변수는 이제부터 각 정당 후보 모두 예민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투표장에서 권리 행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제 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정당 후보 모두 투표율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는 권리 행사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별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네 후보 모두 투표 의향이 90%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 중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유일하게 5.7%, 5%를 넘었거든요. 야권 단일화가 지금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다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진 이 5.7%가 어디로 향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 포함해서 대부분이 현재보다는 좀 약하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에 좀 무게를 다 두고 있는데 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함에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에게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로 어느 정도 갈 것이고 예. 또 그 사표 방지 심리로 좀 의미 있게 또 정치 개혁 혹은 이쪽으로 여권 쪽으로 가겠다는 층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이고 근데 그러저런 이유로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양쪽에 있던 거센 압력에 그 지지율이 현재보다는 좀 조정 내지는 좀 하락하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했던 도덕성, 전문성, 개인기라는 게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 흐름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이제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3월 9일 당일에 선거 투표를 할 것이다와 사전 투표 중에서 언제 투표를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당일 투표가 62.6%, 사전 투표하겠다가 31.8%였습니다. 지난 2년 전이죠. 21대 이제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6%,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응답에 의하면 31.8% 더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판세에 실제로 어떻게 좀 영향을 주리라고 사전 보십니까? 투표는 그 누가 많이 나오냐보다는 투표율 전체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투표율 프리미엄 요인, 투표율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는 어음이고 이제 실제 결과는 현찰인데 이 교환 과정이 투표라는 거죠. 이렇다면 내가 그 후보를 찍겠다라고 의견을 있지만은 그래서 투표 중에 나오면 찍겠다는 의향청이 투표장이 많이 나올수록 이제 플러스 요인, 이제 프리미엄 요인이 붙는 것이고 뭐 찍겠다라고 응답을 하면서도 투표장이 안 나오면은 액면가보다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투표율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그렇게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 참여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사전 투표를 보자면 이제 제도로서 이제 안착된 측면도 있고 네.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분산해서 좀 투표하겠다라는 그런 청들도 있고 또 사전 투표하고 당일에는 이제 개인 여가 활동을 하려는 그런 청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는 이제 점점 더 높아가는 것이 그 일반적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문제는 사전 투표가 높다 낮다로 이제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체 투표율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20대에서 높은 지지율, 이번 100m 조사에서 보면 40%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전체 투표율 조사를 하면은 20대에서는 투표 의향이 다른 40, 50대나 뭐 60 이상 분들보다 투표율이 낮거든요. 예. 이런 점, 즉 이제 20대를 얼만큼 투표장에 데리고 오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최종 득표율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동료, 특히 사전 투표 동료를 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제는 그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투표 의향, 투표율도 같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은 변수, 남은 승부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일단 듣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라고 좀 보여져요. 예. 코로나 확산세가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K 방역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또 야당에서는 실패다 너무 과도하게 몰아가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결국 네.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특히 자영업자들 그 문제하고요. 그것이 또 투표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는 투표장에 지지층들이 결속은 되었다. 여론조사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와서 권리 행사를 하느냐 그런 투표율 문제. 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테면 TV 토론이라든지 이제 유세가 남아 있지만 캠페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또 이제 네거티브 가짜 뉴스 영향도 예. 기승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일 텐데 어. 그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저런 변수들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좀 변수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